뭐 배기관 통해서도 전염된다 그러고 에어로졸. 에어로졸 네. 얘기도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 사라질 것이. 동물은 동물한테도 옮겨갈 수가 있습니까? 박쥐 아닙니까? 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는 네. 박쥐에서 어떤 동물을 거쳐서 왔겠느냐. 계속 나오고 댓글도 네. 있는데 네. 뭐 배기관 통해서도 전염된다 그러고 에어로졸. 에어로졸 네. 얘기도 있고 네. 저희 공기감염. 대구에 계신 어머니가 지금 음. 5일째 밖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는 게 나 좀 데리고 가라.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하긴 하는데 음. 정말 밖에 공기감염이 됐느냐? 예, 공기감염 이런 게 되는지 음. 궁금해. 밖에 나가면 안 됩니까? 대구 같은 그게 경우. 메르스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나 메르스나 이거 전부 다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알려져 네. 있어요. 침을 지키는. 예, 기침을 아주 재채기를 세게 하면 보통의 입자들은 비말 감염 수준의 입자가 나오지만 아주 일부는 아주 작은 입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가 큰 건 바로 요 앞에 떨어지고 네. 아주 작은 거는 조금 더 멀리. 멀리 가겠죠. 근데 공기 감염이라고 하려면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게 말라가지고 공기 중에 둥둥 떠서 저 옆에 방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감염이 있어요. 홍역 같은 거. 그래서 홍역 같은 거는 공기 감염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옆방에서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걸릴 수 있으니까. 공기감염 되는 게 홍역이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진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 환자가 있는 방의 의사가 무슨 뭐 기관 석션을 한다든지 이런 처치를 하면 굉장히 많은 비말이 뿜어져 나오면서 아하. 에어로졸화 돼가지고 갈수 아주 있다. 작은 입자가 이제 이 방에 떠 있으면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이한 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이 수용체가 호흡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기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 증상, 설사라든지 소화기 네. 증상도 나타나고 바이러스가 대변에도 나오고 소변에서도 나오고 호흡기 검체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냥 유전자 조각이기 때문에 검체에서 유전자는 나오는데 얘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없으니까. 죽어 있다면 위협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그 검체에 나온 바이러스를 키워봐야 돼요. 세포에 넣어서. 그래서 세포에 넣어봤더니 얘가 세포에 들어가서 이 세포를 죽이더라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온갖 억측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정말 근데 이제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언론에서는 어떤 지적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뭐냐면 한국인의 음식 문화. 왜냐하면 우리는 반찬을 다 공유하거든요. 국도 같이 떠먹고. 다 젖어 있고. 이게 좀 감염의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데 그럼 뭔가 좀 혹시라도 약간 기침을 하고 이러면 반찬이라는 걸 제가 따로따로 하는 국도 따로 담아서 이게 필요한 건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아.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사람은 기침을 할 수도 있고 침도 튀길 수가 있고 뭐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항상 바이러스나 세균 속에 사실은 살고 있거든요. 네, 네. 웬만한 게 몸에 들어와도 막아 가볍게, 면역되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다 앓거나 같이. 이겨내거나 인류 역사 자체가 네.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계속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처음 만난 신종이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는데 동물은 동물한테도 옮겨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일단 인수공통병이라고 해서 동물을 거쳐서 온 건 맞아요. 근데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직 몰라요. 박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쥐는 맨 처음에 이제 숙주고요. 이 박쥐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박쥐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진 않아요. 박쥐고. 걸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스는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네. 이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람한테 온 거고요.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서 변이가 일어나서 출발은 다 박쥐였는데. 박쥐에서 예,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는 네. 박쥐에서 어떤 동물을 거쳐서 왔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죠. 무슨 뭐 뱀이라고 뱀이라고 그랬다가 들어봤어요. 밍크라고 그랬다가 천상갑이라고 그랬다가 천상갑,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앞으로 밝혀져야 돼요. 그게 아직까지 왜 모른다. 밝혀지는 게 중요하냐면 그 중간 동물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날씨가 더워지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더운 나라에서도 이미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뭐 20몇 도 넘어가면 그리고 그러면 이게 도쿄올림- 처음 나온 거니까 얘가 어느 계절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부정확한 정보가 계속 떠돌아서 저는 여쭤볼 수 없는데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그게 정말 좋은 겁니까? 꼭 뜨거운 물이 아니라 이제 목이 너무 마르면 그러면은 이제 혹시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더 쉽게 걸리지 않느냐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각오를 내가 걸리더라도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된다.